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이 길고 지루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관련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경제 상황, 그리고 어떤 규제가 완화됐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서프라임은 미국의 개인 신용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뜻합니다. 참고로 미국인 개인의 신용 등급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프라임, RTA, 서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이 가장 높고 RTA가 그 다음, 서프라임이 그 다음입니다. 참고로 채권, 기업, 기관은 신용 등급이 약 20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모기지론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풀어서 말하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를 보면 나쁜 짓을 한 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말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영상에서 등장할 주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업은행입니다. 예금 대출 업무를 하는 은행입니다. 다음은 투자은행입니다. 증권 관련 업무, 투자, 기업 합병 과정에 참여 등의 일을 하는 은행입니다. 다음은 헤지펀드입니다. 위험한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투자은행에 소속돼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축은행입니다. 상업은행보다 소규모인 법적 제한이 적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회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페니맥, 프레디맥입니다. 미국의 정부 후원 기업으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다음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채권, 기업,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모노라인입니다. 채권을 보증하는 회사들을 모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노라인이 어떤 채권을 보증하면 그 채권의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FRB, FED, FR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입니다. 미국 정부의 경제 담당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미국 정부의 증권 담당 부서입니다. 여기까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설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순서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미국은 원래도 세계 경제 1위였지만 소련 해체 이후 더 강력한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건 미국 GDP 그래프입니다. 색칠한 부분이 장기 호황 기간입니다. 참고로 장기 호황 기간 초기인 1993년 1월에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다음으로 1970년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있었던 금융 관련 주요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1970년대에
루이스 라니엘이라는 사람이 MBS를 개발했습니다. MBS가 2008년 금융위기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1982년에는 이런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화면을 멈춘 다음에 보시길 바랍니다. 1986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94년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래 부분만 잠깐 보면 1994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이전까지 계속 오릅니다. 1995년, 1996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래 부분만 보면 이때부터 상업은행이 서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서서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결정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폐지되고 그에 반대되는 그램리치 블라일리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된 겁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193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끈질기게 로비를 해서 결국 1999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업은행이 증권업, 보험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들 예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은행을 믿고 예금한 고객들은 예금을 싹 날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000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각종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1991년부터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